다카미야 마코토가 자동 판매기에서 레몬티를 사준 날, 업무가 끝난 후 미사와 지즈루는 같은 용역 회사에서 파견 나온 우에노 아케미와 둘이서 아오야마에 있는 이태리언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동갑 내기인데다 둘 다 혼자 사는 처지라 간혹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곤 한다. 드디어 도자이 전장과도 이별이네. 그 엄청난 양의 특허를 전부 정리했으니 우리가 한 일이라도 참 대단하다 싶어. 모너와 샐러리가 있는 샐러드를 입에 넣고 화이트 와인이 든 잔을 기울이면서 우에노 아케미가 투박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화장이나 차림새는 여성스럽지만 몸짓이나 말투에는 거칠고 촌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본인 말로는 변두리 출신이라 그렇다고 한다. 그래도 조건은 나쁘지 않았어. 그 전에 다니던 철광회사는 정말 심했잖아. 아, 거기는 말할 가치도 없어. 아케미가 입술을 비죽거렸다. 높은 사람들이 죄다 바보였는걸. 뭐 파견사원을 전혀 다룰 줄 모르더라고. 우리가 뭐 노예라고 되는 줄 아는지. 만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거기다 월급은 쥐꼬리이고 말이야. 지주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마셨다. 아케미의 얘기를 듣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케미의 얘기가 일단락되자 지주루가 물었다. 앞으로도 이 일 계속 할 거야? 그게 말이지. 아케미는 호박튀김에 포크를 꽂고 다른 손으로 턱을 개었다. 역시 그만둬야 할까봐. 아, 그렇구나. 그이가 하도 시끄럽게 울어서 말이지. 아케미가 얼굴을 찡그린다. 말로는 일을 계속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서로 엇갈리는 건 싫다느니 어쩌느니 하고 말이야. 이젠 그런 얘기 듣기도 짜증나. 게다가 아이를 일찍 가졌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는 당연히 일할 수 없게 되잖아. 그럴 바에야 지금 그만두자 싶어서. 아케미가 얘기하는 동안 지즈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게 좋겠네. 어차피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 그러게. 아케미는 호박튀김을 입에 밀어넣었다. 다음 달이면 아케미는 결혼식을 올린다. 상대는 그녀보다 5살 많은 회사원이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느냐 마느냐였는데 드디어 결론이 난 모양이다. 두 사람 앞에 파스타 접시가 놓였다. 지주루는 성게알 크림 스파게티, 아케미는 페페론치니를 주문했다. 마늘 냄새를 감수해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케미의 지론이다. 지주루는 어떻게 할 건데? 당분간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야? 글쎄 어쩔까 망설이고 있어. 지주루는 포크에 스파게티를 둘둘 말았다. 하지만 바로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 일단 고향으로 내려갈까 해. 아, 그것도 괜찮겠다. 지주르의 고향은 삿포로다.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상경했는데 학생 시절과 사회인 시절을 통틀어 여유롭게 고향을 다녀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언제 내려가려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도자의 전장 일 끝나면 바로 내려가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 아,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네. 아케미가 페퍼론치니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삼킨 후 다시 말했다. 일요일이 다카미야 씨 결혼식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뭐 정말? 그럴 거야 아마. 얼마 전에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 응, 그렇구나. 상대는 회사 사람? 아닌가 봐. 대학 때부터 사귀던 사람이라는 것 같던데. 아, 그렇구나. 지지로도 스파게티를 입에 넣었다. 하지만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도 좋지. 그렇게 좋은 남자 흔치 않잖아. 자기도 결혼식이 코앞이면서 무슨 소리야. 혹시 실은 그런 남자가 아케미 타입이었다는 거야? 지주루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묻는다. 어떤 타입이라서가 아니라 조건이 좋잖아. 그 사람 지주 아들 일에 알고 있어? 아니 전혀. 개인적인 일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으니 알 기회도 없었다. 엄청나대. 우리 집이 세이주에 있는데 그 근처 땅을 여러 군데 갖고 있나 봐. 그리고 맨션도 있다고 들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나 보던데 임대 수입만으로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더라. 하기야 그 정도로 풍족하면 시집가는 쪽으로서는 시아버지가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 넌 참 잘도 한다.
지즈루는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특허 라이선스 부에서는 유명한 얘기던데. 뭐 그동안 다카미야 씨에게 눈독 들이는 여자도 많았는데 결국은 학생 시절부터 사귀던 그 여자를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야. 아케미의 말투에 어딘가 모르게 통쾌한 울림이 담겨있는 것은 그녀에게는 애당초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카미야 씨 정도면 지주루가 큰맘 먹고 말을 꺼냈다. 재산이 없다 해도 모두들 선망하지 않을까? 잘생겼지, 품이 있지, 게다가 우리들을 대하는 것도 신사적이잖아. 그 말에 아케미가 손바닥을 살살 흔들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집에 돈이 있으니까 그런 신사가 만들어지는 거지. 생김새나 기품도 그렇고. 아무리 그 사람이라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품이 없고 초라했을 거야. 하긴 그럴지도 모르지. 지주루는 가볍게 웃어넘겼다. 잠시 후 메인 디시인 생선 요리가 나왔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다카미와 마코토가 다시 화제에 오르는 일은 없었다. 지주루가 와세다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10시가 조금 지날 무렵이었다. 아케미는 한 잔 더 하러 가고 싶은 눈치였지만 지주루가 피곤하다며 거절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벽에 붙은 스위치를 켜자 단칸방에 회부연 형광등 빛이 퍼졌다. 그와 동시에 옷가지와 일용품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는 피로가 배가 되는 느낌이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살아온 방이다. 그간 겪은 온갖 고뇌와 좌절이 구석구석에 고여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옷을 입은 채로 구석에 놓인 침대에 쓰러졌다. 침대 밑에서 삐거덕 거리는 소리가 났다. 모든 게 확실하게 낡아가고 있는 것이다. 불쑥 다카미야 마코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에게 특정한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다. 특허 라이선스부의 여사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까지는 몰랐다. 당연한 일이지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물론 알았다고 해도 지주루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파견사원으로 일하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 그거는 다양한 남자들과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새 직장에 갈 때마다 이번에야말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상대가 있지 않을까 하고 남몰래 가슴 설레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늘 어긋났다. 자사 여사원들과 라이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만남의 기회가 전혀 없는 직장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도자의 전장은 달랐다. 출근 첫날 그녀는 거기서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했다. 바로 다카미야 마코토였다. 물론 맨 처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외모였다. 그러나 단순히 잘생겨서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품과 좋은 인간성 같은 것이 얼굴에서 느껴지기 때문이다. 겉모습만 꾸미고 다니는 여느 젊은 남자 사원과는 그 점이 명백하게 달랐다. 업무상으로 그를 접하면서 지주루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파견 사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친절함에 상사를 대할 때조차 거짓말이나 눈속임을 허용하지 않는 성실함을 갖추고 있었다. 결혼을 한다면 이런 남자랑 해야지 하고 지주루는 생각했다. 사실 다카미야 마코토 역시 자신을 의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자만심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그가 그런 뜻을 말로 직접 내비친 적은 없다. 그러나 사소한 행동과 그녀를 향한 눈빛이나 말투에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그녀의 착각이었던 모양이다. 오늘 낮의 일을 떠올리면서 지주루는 자학적으로 웃었다. 하마터면 창피를 당할 뻔했던 것이다. 차를 사주겠다고 했을 때 지주루는 다카미야 마코토가 슬슬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나 보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을 꺼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이 회사에서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넌지시 얘기했다. 그 말을 들으면 그가 초조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카미야 마코토는 별다른 느낌이 없는 듯했다. 그럼 새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그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아케미의 말을 되새기면서 지주르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음을 통감했다. 결혼을 2주일 앞둔 사람이 파견 사원 따위에게 마음을 둘 리 없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친절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인간성 때문이었다. 이제 그 사람 생각은 하지 말자고 지주르는 결심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사포로 집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내려가면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설날에도 내려오지 않은 딸에게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르겠다.